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약시, 저시력, 시각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안과의학 박사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시, 시력이 약하다. 저시력, 시력이 떨어져 있다. 시각장애, 시각의 전체에 보는데 장애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시란 무엇일까요? 시력 저하가 있으면서 안경 교정으로 시력 교정이 안 될 때, 안경을 차용하면 대부분 시력이 잘 나와요. 1.0. 그런데 안경을 차용하여도 시력이 안 나오는 사람, 그 중에 시력표에서 두 눈의 시력 차이가 두 줄 이상 차이가 날 때, 이렇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두 줄 이상 차이가 날 때를 약시라고 표시를 하죠. 그죠? 안경을 끼고 시력을 잰 거. 신경학적으로는 정상인 경우에 약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학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약시라 하죠. 근데 병이 있어서 생기는 건 약시가 아니에요. 시력이 저하를 하죠. 시력이 떨어져 있어요. 어느 쪽이 떨어져 있을까요? 왼쪽 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막았고 오른쪽 눈을 계속 보게 하여서 약시를 치료하는 거죠. 가림법 치료라 합니다. 가림법은 어느 눈을 감게 할까요? 그죠? 잘 보이는 눈을 감게 하여서 잘 안 보이는 눈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눈 가림법 약시 치료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약시는 언제 발생할까요? 이 아이가 왼쪽 눈은 정상인데 오른쪽 눈은 안으로 확 몰려서요. 사시가 있는 거죠. 사시가. 그죠? 이 눈은 정상인데 이 눈이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인데 이 안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이 눈에. 내 사시. 그러면 이 우아는 눈을 보지를 안 하겠죠. 왼쪽 눈만 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 눈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겠죠. 오른쪽 눈은 발달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에 빠질까요? 약시가 생깁니다. 약시가. 시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발생 기전은 비정상적인 두 눈의 상호작용으로 한 눈의 시력자, 한 눈. 한쪽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는데 한쪽, 오른쪽 눈이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 될 때, 이때 약시가 생기는데요. 시각이 미숙한 시기에, 즉 만 6세 이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약시가 발생합니다. 이때 형태시 결핍, 자, 형태를 잘 볼 수 있는 시력이 결핍돼 버린 거죠. 그죠? 이럴 때 한눈, 또 두 눈에서도 근시가 아주 많은 경우, 고도근시는 두 눈 자체의 또 시력자가 발생하면 두 눈의 약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약시는 한눈에 오게 되지만은 두 눈 약시도 있습니다. 언제 생긴다고요? 눈이 발달하는 시기, 만 6세 이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시의 정상은 뭘까요? 잘 안 보이죠, 당연히. TV와 책을 너무 가까이 본다, 이렇게. 그죠? 먼 것을 볼 때 한쪽 눈을, 오른쪽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예요. 왜? 두 눈을 보게 되었을 때 두 눈이 간섭 현상으로 정신이 혼비해지는 거예요. 왼쪽 눈은 잘 보이는데 오른쪽 눈은 안 보이니까 두 개가 겹쳐 보이니까 오른쪽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물체를 볼 때 사시가 있거나 할 때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물체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죠. 바로 보게 됐을 때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보는 아이들, 또 이런 입체시 저하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는 아이들, 약시가 있을 때, 그죠? 눈을 자주 비비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서는 약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빨리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약시 종류는 사시, 눈이 돌아가서 한쪽 눈으로 돌아갔을 때는 돌아간 눈은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죠? 시각 차단, 시각이 차단되는 약시. 차단이 되는, 안 보이니까 당연히 약시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 몸이 근육이 생기듯이 눈도 만 6세 이전에 발달이 되어 가는데 그 발달될 때 시각 차단이 되면은 발달이 멈추는 거죠. 굴절 이상 약시. 굴절에 근시가 심하거나 난시가 심하거나 또 양쪽 눈에 부동시, 짝배가 있거나 할 때, 또 굴절 부동 약시 이렇게 시력이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텔레비전을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부분들의 약시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사시성 약시를 한번 볼까요? 사시 이전에 발생합니다. 사시 이전에. 이 아이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 눈에 사시가 있어서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원시가 또 있기도 하고. 사시로 인한 복시를 피하기 위해서 항방 기능이 억제되어서, 자, 쉽게 말하면은 눈이 이렇게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보는데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안으로. 그러면 이걸 눈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복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 눈이 발달이 정지해 버리거나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멈춰 버리면은 왼쪽 눈이 안 보이니까 오른쪽 한쪽 눈만 보는 거예요. 오른쪽 눈은 계속 발전하는데 왼쪽은 발전이 안 된다. 발달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사시로 인해서 복시를 피하기 위해서 항방 기능이 억제돼서 생기는 약시를 사시성 약시라 하죠. 특히 어린이, 영아 내 사시 안으로 눈이 몰렸을 때, 몰리면 보겠습니까?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오른쪽만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는 거예요. 내사시. 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또 외사시, 한쪽 눈만 계속 외사시, 눈이 외사시도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쪽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정상적으로 왼쪽 눈이 바로 되면서 또 오른쪽 눈이 바깥쪽으로 교대로 움직이는 사시가 있어요. 교대로 움직이는 사시가 있는데 그 사시에서는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교대 주시. 교대로 오른쪽 왼쪽 눈 교대로 오른쪽을 봤다가 왼쪽을 봤다가 그리고 양쪽 눈을 보고 있는데 한 번씩 눈이 확 돌아가요. 간헐성 사시. 이럴 때는 약시가 생기지 않죠. 항상성. 항상 성으로 눈이 돌아가 있다. 이때 약시가 생깁니다. 약시는 시력이 약해 있는 거예요. 약시. 자, 사세 이전에 치료하면 시력이 회복이 가능하죠. 그리고 대부분 만 6세 이전에 약시는 치료하면 시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 6세 이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8세, 9세까지도 약시 치료를 하는데요. 10세 이후에 넘어가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시는 사시는 조기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만 6세 이전에 사시가 완전히 있다고 하면 수술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약시 상태를 봐가면서 사시를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사시. 자, 첫째 사시 약시가 있습니다. 둘째는 시각 차단 약시. 원인은 한쪽 눈에 혹은 두 눈 망막에 시각적 자극이 없거나 약한 것. 어느 쪽은 한번 보세요. 백내장이 있어요. 백내장. 보는 시각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차단. 그럼 안 보이겠죠, 시력이. 오른쪽은. 왼쪽은 발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눈 매체에 이렇게 백내장이 있거나 또 각막에 혼탁이 있거나 유리체나 눈꺼풀 쳐져서 눈꺼풀이 탁 쳐져버리면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눈꺼풀 쳐져서 가리거나. 근데 눈꺼풀 쳐지는 애들은 또 어떻게 살까요?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또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검하수 있는 아이들도 대부분 약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고개를 스스로 또 눈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시각 차단 약시. 약시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또 이런 이름을 빨리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죠? 백내장 수술하거나 각막 혼탁을 없애주거나 또 눈꺼풀 쳐지면 눈꺼풀 올려주거나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약시 치료를 워낙 많이 해서 눈을 계속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이 잘 보이는 눈이에요. 잘 보이는 눈. 잘 보이는 눈을 너무 많이 가렸다. 너무 많이 가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눈이 시력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눈이.
그래서 정상적인 눈이 약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시력을 재면서 며칠에 한 번씩 눈을 가림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또 있겠죠. 굴절 약시는 고도 원시, 안 보이겠죠. 고도 원시니까 심한 난시가 있어도 안 보이겠죠. 또 그 심한 근시가 있으면 안 보이겠죠. 이렇게 시각에 차단이 생기는 그런 약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안과에 가서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해야 되겠죠. 시각 차단 약시. 자, 굴절 이상 약시 제일 많죠. 근시, 원시, 난시가 심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 시력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아에서는 근시보다 원시, 돋보기 안경 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약시가 또 많이 더 발생합니다. 돋보기 끼는 아이들이 약시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난시에서도 한쪽 눈에 수평과 수직의 난시 차이가 있으면은 특히 1.5 디옵타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난시가 심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수평, 수직 이렇게 눈 자체가 완전히 동그랗게 되는데 눈이 이렇게 각막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난시가 생기는 거예요. 난시가 생기면 잘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니까 굴절 이상 약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약시는 안 보이는 것이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원인이 있어서 더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러죠. 약시는 안 보인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찾아야 되죠. 이것이 6세 이전에 교정이 되면은 약시가 치료가 됩니다. 6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 6세를 넘기면은 안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빨리 안과 검사를 하여서 치료, 안경을 끼워주거나 사시가 있으면은 수술을 하거나, 또 눈꺼풀이 처져 있으면은 눈꺼풀 수술해서 눈을 뜨게 하거나 그런 교정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눈을 발달을 시키는데요. 정상적인 눈을 발달시키는데 이유는 약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약시. 약시를 예방하면서 약시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굴절 부동 약시. 양눈에 굴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눈에. 두 눈의 굴절 이상이 달라서 그 오른쪽 왼쪽 눈이 다 근시가 심하거나 또 약하거나 그러면은 한쪽 눈에는 망막의 상이 또 흐리게 맺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눈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한쪽은 잘 맺히고 한쪽은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쪽은 발달하는데 안 보이는 쪽을 죽이는 거예요. 눈 자체가. 억제를 하는 거죠. 억제. 머리 CP질에서. 그러면은 억제된 눈의 한 눈의 시력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 눈은 정상 발달이 되는데 왼쪽은 안 보인다. 시력이 약해진다. 근데 시력은 나이가 들었어도 발달하지 않느냐? 만 6세가 시력 발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죠. 완성. 그럼 6세 이후에는 효과가 없는 거죠. 6세 이전에 시력이 6세 1, 2, 3, 4, 5, 6 6세에 시력이 1.0에 도달하게 됩니다. 1이 쭉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시력의 6세까지 시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시력이. 그죠? 그래서 굴절 부동 약시는 이렇게 CP질의 능동적 억제를 유발해서 정상적인 시력 발달의 장애가 발생한다. 원시는 1디옵타, 근시는 2디옵타, 난시는 1.2디옵타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은 또 약시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굴절 부동 약시는 조기 발견 시에 뭘 하라고요? 안경을 껴야 됩니다. 안경을 낄 뿐만이 아니고 한쪽 눈이 잘 보이는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게 하면은 그죠? 이건 잘 안 보이는 눈이죠. 이게 시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림법. 그래서 좋은 눈 가림법.
좋은 눈을 너무 가리면 또 어떻게 되죠? 약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약시는 우리 아이가 눈이 나쁜지 안 나쁜지 잘 모르는 거예요. 눈을 비빈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눈을 찡그린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또 텔레비전을 가까이 가서 본다든지 이렇게 이상적인 행동이 있다 하면은 빨리 안과로 가야 되겠죠.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너무 어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압니다. 그래서 출생 후에 한 달 이내에 눈 검사를 하도 좋고 만 1세에는 반드시 안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신철량, 안구구백량, 눈이 안 보이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태어났다 하면은 꼭 안과에 눈 검사를 반드시 정상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 모르는 사이에 시력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영구적으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약시입니다. 약시. 약시는 몇 살까지 치료 가능하댔죠? 6세. 6세 이후에는 발견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세 전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조기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자, 기질약시. 이건 엄밀하게 약시는 아니죠. 기질적 이상. 특히 망막 이후 내 안에 신경에 가면서 신경이 교차를 하고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대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눈이죠. 들어가서 대뇌 안에 피질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죠? 이때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비가역적이다. 그래도 가림 치료로 남은 시기능을 최대한 올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눈이 안 보인다 하면은 끝까지 최대한 하여서 자신 아이의 눈을 시력을 회복해 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또 기질약시가 있더라도 최대한 또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6세 이후에는 되지 않느냐? 6세 이후에도 치료 효과가 가끔씩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 9세까지도 약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시 치료, 이 아이처럼 옛눈에 눈을 검은 안경을 껴도 그죠? 보이지 못하게끔 가림법. 그럼 어느 눈이 좋은 눈일까요? 왼쪽 눈이 좋은 눈인데 좋은 눈을 가림을 하여서 오른쪽 눈 안 보입니다. 오른쪽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본 원인 치료는 사시, 백내장, 눈꺼풀 처짐에서 수술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시, 난시, 원시 있는 경우는 안경으로 교정을 해야 되죠. 좋은 눈을 가림법을 하는 거죠. 약시는 정도는 하루 종일 단시간 가림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또 다음날 풀어놓고. 약시 치료의 목표는 뭘까요? 두 눈의 시력이 같거나 1.0의 정상 시력을 얻을 때까지. 1.0의 정상 시력 언제 얻는다 했죠? 만 6세. 어릴 때는 시력이 1.0 안 나옵니다. 점점 커가면서 만 6세가 되면은 1.0이 됩니다. 안경을 교정을 하여서 그렇죠. 1.0. 1.0 얻을 때까지 약시 치료를 멈추지 마라. 계속 해라. 그렇습니다. 약시 치료의 실패는 1년 이상 가림법을 이렇게 막아도 시력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의 수능도가 현저히 나쁜 경우, 그때는 가림 치료를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열심히 가리지 않았거나 아이가 또 옆으로 보았거나 다른 또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눈 안에 기질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죠? 이럴 때는 또 원인 분석을 해서 또 찾아내면 됩니다. 약시는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시는 포기하지 말고 시력 나올 때까지 열심히 치료를 해서 의사와 환자와의 그런 릴레이션 중요합니다. 그래서 3, 4세 어린이 할 때 꼭 선별 시력 검사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꼭 검사를 할 필요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검사를 하면은
벌써 늦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안과 선생님 언제 우리 아이 시력 검사 할 수 있을까요? 만 1세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눈이 좀 이상해요. 한 달 돼서 병원에 와도 아이 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눈이 이상하다 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한 달이 되더라도 안과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안과 선생님께서 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빠서 아이 눈이 이상이 있는지 모르고 바빠서 병원에 안 가는 아이들이 약시가 많아요. 늦게 발견된 것이죠. 부모의 관심이 약시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약시와 다르게 저시력이는 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종 교적 시력이 0.3 이하, 시야의 중심부가 10도 이내, 0.3이면은 글자 한 3-4개밖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깝깝하겠죠. 안 보기 불편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 저시력이다. 그죠? 원인은 안구나 시신경의 선천성 발달 이상이라든지 또 노인들도 어른들도 이 눈 질환이 있으면은 저시력이 안 보여요. 눈이 다치거나 또 소아일 때는 또 피질 시각, 시신경의 장애, 녹내장, 망막 색소 상피 변성증이나 황반 변성이나 당뇨 망막증. 안철수 의사 선생님이죠. 이렇게 저시력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죠? 저시력은 최종 교정 시력이 0.3 이하. 그래서 이런 시력이 오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약시와 저시력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한 거죠. 약시는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성장이 안 되는 거, 시력이 정상 발달이 안 돼 있는 것을 약시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출생 이후에. 그러니까 교정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을 약시라고 한다. 약시는. 그럼 약시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진 것은 그럼 뭘까요? 약시이면서 저시력도 되기도 합니다. 그죠? 저시력은 안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교정 시력이 좋지 않는 경우,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른들도 나이든 할아버지도 저시력이 있거나 어린아이도 저시력이 있거나, 그죠? 이런 경우에서는 시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이. 전 국민, 전 인구의 30분의 1, 30명 중에 1명 꼴이 저시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55만 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두 눈의 시야가 5도 이하 남을 때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 눈이 한쪽 눈 안 보이면 장애인입니다. 6급입니다. 6급.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정상적인데 왜 장애인이지? 그러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시와 달리 저시력을 암시하는 징후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경을 착용했는데도 잘 못 알아본다. 안경이 너무 두꺼워서, 고도근시가 너무 심해서, 어릴 때는 약시지만은 성인이 되어서는 저시력이 정상인가요? 저시력. 그죠? 저시력 환자일 수도 있죠. 책 읽고 요리하고 TV를 보는데 일상시간에 불편하다. 왜? 안 보이니까. 그죠? 옷도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너무 눈이 나빠서.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왜 방이 어두컴컴하지? 조명이 어둡다. 길거리에 간판에 버스 번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는데 안경 쓰면 잘 보여요. 그죠? 안경 벗었는데 버스 번호가 안 보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안경 쓰면 잘 보여요. 정상입니다. 정상. 저시력 아니에요. 안경을 써도 모든 교정을 하여도 안 보이는 경우를 저시력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돋보기를 보고 글자를 보는 거예요. 돋보기 보고 신문을 보는 거죠. 이게 저시력. 저시력의 즉각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갑자기 한쪽 눈에 시력이 안 보인다 하면 급성기, 망막이 떨어지겠다. 시야가 일부가 어두워지거나 번쩍인다. 녹내장이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망막이나 출혈이나 빛 주위에 무지개, 달무리죠. 달무리. 녹내장이 심하거나 시신경 장애거나 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보이더라. 제주 산이 보여야 되는데 제주 유채꽃 산방산이 갑자기 가려서 안 보여요.
그러면은 망막의 박리, 주변부 시야의 소실, 망막 색소 변성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시력이 발생하는 즉시 안과 검사를 해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 눈은 한 번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나면은 다시 원상대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시력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력 도둑 뭐이죠? 녹내장. 시신경에 손상이 오면은 도둑처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시력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 검진,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저시력 교정 방법은 도구가 많죠. 돋보기부터 또 이 안경에 또 망원경부터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저시력은 적절한 보조기구, 근거리, 원거리, 중근거리 이런 기구가 있고 강압기구, 비강압기구, 전자기구도 있습니다. 독서대라든지 이런 거, 또 페시로 TV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휴대용 학대기라든지 이런 저시력 교정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서 이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저시력 교정을 할 수가 있죠. 시각장애인 한번 볼까요? 시각장애인 길 걸어가다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혀 빛을 감지 못하는 정맥, 맹인이죠. 양쪽 눈맥. 그죠? 또 실제로는 저시력이나 한쪽 눈의 실명이나 시야각 결손도 시각장애인에 들어갑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정상적으로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한쪽 눈이 가렸을 때 이분은 6급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는 뭔가 보는데 문제가 있으면 시각에 장애가 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생명도 시각장애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하면 아예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록을 하면은 또 젊은 층의 근시와는 달리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것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표시가 합니다. 한눈 실명해도 시각장애인 6급입니다. 자, 그래서 장애 등급을 기준하면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자각적 시력이죠. 잘 보이는 눈이 0.06 이하인 사람, 이거는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0.02 잘 보이는 눈, 그죠? 안 보이는 눈은 더 떨어지고 또 장애인분이 또 참 훌륭하게 또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분도 있죠. 또 양안의 눈이 시야가 좁아져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 이렇게 눈에 대한 장애는 장애 등급이 심한 중증 장애인과 또 경증 장애인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한눈은 막았다. 그죠? 안 보이는 거예요. 한눈 실명. 이분은 경증 시각 장애인입니다. 6급이에요. 장애 6급. 열악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안 보이는 눈이 0.02 이하. 잘 보이는 건 신경 관계없이. 그죠? 이럴 때는 몇 급이라 했죠? 6급 시각 장애인이다. 양호한 눈의 시력이 0.2 이하부터 0.6, 0.1부터 이렇게 4급, 5급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좁아져 있으면은 4급 2호. 그래서 경증 장애인도 시각 장애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력은 한쪽 눈이 실명하면은 6급.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경우에서도 4급, 5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 감소한 사람은 5급 시야가. 시각장애인도 자동차 운전 가능할까요? 한눈이 안 보이는데 6급인데 시각장애인인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가용 택시는 안 되는 거예요. 택시와 1급에는 장애인인데 좋은 안 보이는 눈이 시력이 0.02 이하, 한쪽 눈 잘 보이는 시력은 1.0 넘으면 운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 가능하죠. 이것도 탤런트 그죠? 시각장애인은 완전히 안 보이냐? 보입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검은 안경에 흰 지팡이를 싣고 다니는 전맹, 토탈 브라이트리스인데 저시력은 어느 정도 보이죠. 6급은 한눈은 정상, 안 보이는 쪽이 0.02 이하, 그러면은 6급 장애인입니다.
운전도 가능합니다. 이분 운전 면허증이 있네, 그죠? 탤런트인데 운전 면허증이 있고 다 합니다.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가까이 보는 아이들 눈에 해로울까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눈에 해롭지 않는데 가까이서 보게 될 때 강한 빛의 자극에 눈에 문제가 발생해서 어린이가 눈이 피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시 발생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또 가까이 본다면은 또 눈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필요가 있죠. 약시 치료 가능 연령이 몇 살이죠? 만 6세 혹은 7, 8세까지 완성되니까 만 9세까지도 치료하지만은 빠를수록 3, 4세 이하에서 약시 치료를 발견해야 되고 6세까지 치료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후에는 약시 치료 효과 거의 없다고 보죠. 이렇게 조기에 검사를 해야 되죠. 안경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을 켜서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안경을 깨지면 없어지면 굉장히 당황해요. 집에도 갈 수가 없어요. 고도건 씨는. 스마트폰을 켜서 가면 됩니다. 안경을 분실했을 때. 전신철량, 안구구백약, 약시와 저시력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40년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감사합니다.